제 오늘 주제는 한민족의 이제 9,000년의 이 국통맥에 관한 건데요. 이제 왜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되느냐? 역사라는 거 그 골치 아프고 그 뭐 이론적이고 다 지나간 옛날 얘기, 그것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역사를 모르면은 과거도 잊어버리고 현재도 잊어버리고 미래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역사를 모르면은 나도 잃어버리고 조상도 잃어버리고 민족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안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대인이 되는 거예요. 자, 뭐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에게는 혼이 있듯이 그 민족에게는 민족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민족혼이라는 것이 역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국유형하고 사유혼하니 형가실혼이 보호와. 이 나라와 역사의 관계는 인간의 몸과 정신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 몸에 육신 속에 정신이 없으면은 혼 빠진 사람, 얼 빠진 사람이 되듯이 그 민족에게 역사가 없다면은 그 민족은 혼 빠진 민족, 얼 빠진 민족이 돼서 결국 망국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대한사랑은 우리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한국인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그런 역사 광복 단체입니다. 환단국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환단국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잘 진 이름이에요. 이 환단이라는 것은, 환이라는 것은 하늘의 광명을 환이라 그래요. 요건 이제 환단국이 원문 속에 있어요. 자천광명을 위지환이다. 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광명을 환이라 그러고요. 자지광명을 위지단이다. 그 하늘의 광명이 비친 그 밝은 땅을 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곡이라는 것은 옛날 이야기란 뜻이에요. 그 환단곡이란 뭐냐? 옛날에 하늘의 광명과 땅의 광명을 체험하고 천지의 광명과 하나 되어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오랜 옛날 올드 스토리, 그것이 환단곡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환단곡이는 5권의 서적을 이제 1911년에 이 운초 이 계연수라는 분이 합본을 했어요. 그리고 스승인 해학 이기 선생이 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5권의 책인데 삼성기라는 책이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편의상 운초 선생은 자기 집에서 전해 내려오던 책은 삼성기 상이라 그러고, 이 원동중이라는 분이 쓴 책은 삼성기 이제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암이 쓴 단군세기, 범장이 쓴 북부역이, 그 다음에 이맥이 쓴 태백일사를 합본해 가지고 1911년에 환단곡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 환단곡이는 총 권수로는 13권으로 되어 있어요. 한 권, 그리고 2권, 8권. 이제 이 8권이 굉장히 핵심이 되죠. 삼성기 상을 쓴 분은 이 안함노라는 분인데, 안함노는 신라의 10성 중에 한 분이에요. 신라의 흥륜사라는 신라 최초의 절이 있는데, 거기에 그 신라의 10성을 모셨는데, 그 동쪽에 그 4번째에 안함노라는 분을 모셨어요. 그 안함노라는 분은 뭐 역사의 실존 인물이거든요. 이 안함노라는 분은. 그래서 이 삼성기 상은 이 안함노라는 지었고요. 분이 지었고, 삼성기 하는 원동중이라는 분이 지었는데, 원동중은 알 수가 없어요. 원주원시 족보를 다 뒤져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원천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군세기, 북부역이, 태백일사. 그래서 이 환단곡이라는 책은 이 고성희 씨 문중에서 거의 전한 거예요. 자, 뭐 삼성기 상은 고성희 씨와 관련이 없지만 이 삼성기 하,
원동중이라는 분의 스승이 그 고성희 씨, 행촌 이암 선생의 동생인 이교라는 분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것도 고성희 씨와 관련이 있고, 뭐 이분이야 행촌 이암 선생은 고성희 씨고, 그다음에 이제 범장이 쓴 북부여기는 이형식이라는 분의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는데 그분이 고성희 씨예요. 그리고 뭐 이맥이라는 분이 태백일사를 졌는데, 이맥이라는 분은 이 이암의 현손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는 고성희 씨 문중에서 전한 책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국통이라는 것이 나라가 전수된 법통을 우리가 국통이라고 하고요, 국통맥이라고 하는데, 이제 산이 흘러가면서 산맥이 생기고요, 물이 흘러가면서 그 수맥이 생기듯이 이제 우리 민족의 역사가 9,000년 역사가 흘러왔어요. 전 인류의 어떤 역사도 이 9,000년 동안 이 국통맥이 전해 내려온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우리 민족만이 9,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9번의 국통이 바뀌게 돼요. 그런데 그 맥이라는 것이 사람이 혈맥이 있고 기맥이 있고 경맥이 있듯이 그것이 끊어지면은 죽게 됩니다. 따라서 그 국통의 맥이 끊어진다면은 뭐 그 민족은 죽은 민족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국은 인통이 립하고 민은 인통이 형이다. 이건 이제 단군세기 서문에 있는 건데요. 나라는 국통을 통해서 확립되고 백성은 국통을 통해서 이제 흥기하게 되는데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국통이라는 말도 들어보질 못했고, 국통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모르고, 또 국통이 어떻게 있는 줄도 지금 이제 모르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아주 과감하게 이 역사 정의가 죽었다, 이 국통을 바로 세우는 것이 역사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9번 바뀌었어요. 국통이 9번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 대한사랑에서 역사 광보 운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 효과가 미미해요. 효과가 미미해가지고 제가 5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대한사랑에서 목표를 잡았어요. 그래서 한 10대 목표를 잡았는데, 이제 작년부터 우리가 월간 대한사랑 잡지를 간행하고 있고, 금년에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교육할 역사 교과서를 집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교과서를 편찬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세상에 내놓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의 이 영년이 9221년인데 우리 민족의 이 최초의 나라는 이 환국이라는 나라예요. 그 환이라는 것이 이 발굴 한자예요. 저 한자, 뭐 한자도 의미가 있어요. 한자도 의미가 있지만 이 환한 광명의 나라. 그러니까 9,000년 전 사람들은 하늘의 광명과 땅의 광명을 체득해서 인간의 내 마음속에 그 광명을 열었던 사람들이 살았어요. 너도 환이고 나도 환이고. 그럼 우리들이 세운 나라도 환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단국이라는 책의 첫 마디가 오환건국이 최고다. 우리 환족의 나라 세움이 가장 오래되었다. 그래서 나도 환, 너도 환, 우리 모두가 환이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를 이제 환이라 그랬어요. 이 발굴 한자인데,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요것도 요게 이제 위에 있는 게 나무목의 뻗칠긍자거든요. 요 뻗칠긍자의 위가 하늘이고 밑에가 땅이에요. 그 다음에 천지 사이에서 태양이 떠오르는데 나무목은 동방을 나타내요. 하늘과 땅 사이에서 동방에서 태양이 딱 떠올라 가지고 온 우주 지구를 비춘다는 뜻이 또 환이라는 글자예요. 이건 물론 환이라는, 우리는 광명의 민족이다, 환한 민족이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쓰고 저 한자를 차용했지만 저 한자 자체에도 그런 이제 깊은 뜻이 들어 있어요. 자, 이 환기 7197년이에요. 올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기 9221년 여기다가 2024년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은 금년 9221년이 환기가 되는데, 이 우리 9221년 전에 육식 갑자가 뭐였느냐 하면은 갑자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환국이 처음 건립된 해가 갑자년, 육식 갑자의 첫 번째가 갑자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7명의 환인,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두세요. 그리고 이제 3301년 동안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3301년을 7로 나누면은 한 470년이 나와요. 470년이. 그러면은 환인 한 명이 470년을 다스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가지고 저거 7개의 왕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는 많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자, 환국은 일단 이 무병장수를 누린 황금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류 역사의 여명기, 인류 역사의 초창기에는 지금 이 강단 사학자들 또는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과거에 구석기 시대에는 돌 깨는데 몇만 년, 또 신석기 시대에 돌 가는데 몇천 년 해서 뭐 청동기 시대를 통해 가지고 미개했던 인류가 발전돼 왔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잘못된 겁니다. 인류 역사의 초창기에는 모두 무병장수 또는 도통을 하고 신선이 되어 살았던 사람들이 살았어요. 과학 문명은 발전하지 못했지만 인간의 정신 수준은 최상에 있었던 사람들이 인류 역사의 초창기에 있었어요. 성경을 보더라도 노아가 950살을 살았다 그래요. 그 뭐 할아버지인가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969세를 살았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뭐 365세를 살았다. 뭐 아담이 930세인가를 살았다. 뭐 그걸 다 믿을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어쨌든지 옛날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제 이 환국 시대 이거를 얘기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로 인류 역사의 초창기에는 인간들이, 지금의 인간들은 이건 금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의 초창기에는 그런 무병장수의 신선의 시대, 신선은 그 특징이 장수하는 거거든요. 장수 문명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환국이 있었다는 것은 삼국유사의 그 고조선조를 보더라도 석유환국이다. 이거 삼국유사에 있는 말이에요. 옛날에 환국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남북이 오말리고 동서가 이말리고, 이걸 가지고 이 강단사학자들은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침탈하고, 일본 사람들이 임나일 본부 또는 역사를 왜곡해서 우리 역사를 침탈하는데 한마디도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오직 강단사학자들이 하는 일은 하나 있어요. 환단고기는 위서다. 그 환단고기에다가 위서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거에는 열중을 하고 1등인데, 중국과 일본의 역사 침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남북 오만리 동서 이만리 이걸 가지고 옛날에 줄자도 없었고 말이야, 길이를 재는 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오만리 이만리를 얘기하느냐. 25사의 그 진서 사의전을 보면은 사람이 말을 타고 그냥 천천히 하루를 가요. 그게 백리예요. 백리. 그러면 오만리라는 것은 말을 타고 500리를 가는 거리예요. 이만리는 200리를 가는 거리예요. 이게 옛날 사람들이 거리를 그렇게 쟀지 무슨 자를 가지고 쟀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12환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12환국은 우리가 하늘의 원리는 10개로, 그게 10간이라 그래요.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그리고 10이라는 것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우술의 땅의 질서는 12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12환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국의 이주민들이
건너가서 이 수메르 문명을 건설하는데요. 수메르 문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로 요 지역이에요. 이 이라크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합류해가지고 그 이라크 지방의 그 하류 지방에 수메르 문명이 있었는데 이 12환국 중에 이제 수밀리국 사람, 우르국 사람들이 건너가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건설했는데 이 수메르 문명을 서양 사람들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샤무엘 로아 크레모 교수는 히스토리 비긴세 수메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이제 수메르에서 시작을 한다. 서양 사람들은 인류 역사의 시작을 수메르 문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환단고기를 보면은 그 수밀리국, 우르국이 나오니까 우리의 12환국 중에 수밀리국, 우르국 사람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이 수메르 문명을 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수메르 문명이 우리 문명과 유사하냐? 뭐 대충 한번 읽어보면요. 수메르 창세 신화에 이 수메르 사람들은 뒤통수가 평평한 검은 머리의 인종, 블랙 헤드드 피플이었다. 지금은 혼혈이 돼서 안 나타나죠. 수메르어와 한국어는 동일한 교차어다. 교차어라는 것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에다가 는을 붙이고 당신에다 을을 붙이고 부차어라고도 그래요. 부차어, 교차어이고 같은 단어가 100개가 넘고 이게 이제 대형 백과사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 아빠니, 엄마니, 사람이니, 아우니, 뭐 달이니, 북이니 이렇게 동일한 언어가 있고요. 자, 60진법을 사용했어요. 60진법은 10간과 12지를 결합하면 6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60진법을 1분은 60초, 1시간은 60분 여기에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 민족에게서 이제 나간 거예요. 원래 일주일, 일월화수목금토도 그 배달국 시대 때 칠회 제신지력에서 나갔거든요. 그것도 환단고기를 보면은 우리 민족이 처음 만든 거예요. 영국 여왕의 이름이 엘리자베스인데 엘리자베스의 뜻이 60이란 뜻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60이라는 것이 지금도 그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태음 태양력 이게 이제 음력이에요.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이 결혼 전에 함을 지는 풍속이 있다 그래요. 수메르 사람들도. 그리고 수메르 왕들은 그 석상을 보거나 이러면은 상투를 틀었어요. 그리고 씨름을 하고 이것도 씨름을 하는 향로인데 이게 바그다드 근처에 닌투 신전에서 발견이 됐어요. 씨름을 하는 것은 이게 우리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양 사람들이 인류 문명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이 수메르 문명을 보면은 우리의 풍속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명도 우리 민족의 문명이 전수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은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에 건립이 됩니다. 이게 1942년이니까 42에서 19를 빼니까 23주년 기념식이에요.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 단군 부여사 해가지고 전 국가의 인격을 보존했다. 여기에 이제 환국이라는 것이 나와요. 환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전문이 있어요. 1조, 2조 전에 전문. 그 헌법 전문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3.1운 이 독립운동을 했던 임시정부 요인들은 여기서 보듯이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의 역사를 전부 인정을 하고 기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을 했지만 임시정부 독립운동가들이 가지고 있던 역사관은 부정을 하고 식민사학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사학계라는 것입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은 계승했지만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생각했던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의 역사를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사랑이 그것을 회복하고 그래서 대한사랑은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계승한 단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배달국 시대인데요. 배달국은 이게 3897년 전인데 여기다가 2024를 더하면은 5921년이 나오는데 요 배달국이 건국된 해도 갑자년이에요. 배달국이 건국된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 배달의 후손인데 지금 젊은이들은 배달국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음식 배달하는 것만 알고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환국에 인구가 증가하고 그럼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기후가 변화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학자는 그 더 폴이라는 글을 써가지고 그 6,000년 전 이전 사람들은 자연과 하나 되어서 순수하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6,000년 전 이후의 사람들은 인간성을 상실하고 그 에고가 이제 발달하기 시작을 한다. 이게 자아 폭발이라고 우리나라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자아가 폭발하면서 인간은 과학 문명을 6,000년부터 발전을 시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지만 긍정적인 측면이죠.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인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6,000년을 기점으로 내가 이 논문을 좀 빨리 쓰려고 6,000년 전 이전 한국 사람들과 6,000년 이후의 배달국 사람들의 인간성 본질의 차이에 대해서 내가 머릿속에서 뭐 자료는 다 찾아놨어요. 중국의 저는 뭐 황제내경을 전공한 사람인데 황제내경의 첫 구절이 과거의 사람들은 진인들이 살았는데 진인들은 무병장수하고 그 수명은 천지와 같았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중고시대 사람들은 수명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오래 살았다. 뭐 해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오래 살았다. 노자 도덕경, 장자, 열자 뭐 이런 책들을 보면은 옛날 시대는 전부 순수했던 시대다. 그런데 인간은 그 뒤로 타락하게 되었다. 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뭐 그것은 환국 시대 사람들이 순수했다는 것이고 이제 배달국 이후로 내려오면서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구가 증가하고 기후가 변화하니까 그건 이제 추워지니까 못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웅천왕께서 풍백, 우사, 운사 이런 문명 개척단 3,000명을 거느리고서 백두산에 오셔가지고 배달국을 여시고 신시를 열었어요. 이것을 신시개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개천절을 얘기하면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운 날로 알고 있지만 본래 그것은 이을개자 개천이고 본래는 우리 환웅천왕께서 나라를 여신 날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개천의 의미를 몰라요. 한 10개자 하늘천자.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사랑에서 개천학회를 지금 전국에다가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제가 조만간에 제 머릿속에서는 이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개천이란 무엇인가? 개천 하늘을 연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개천이라는 것은 개천지, 천지의 정신을 열고 천지인의 정신을 열어가지고 천지의 정신을 열어가지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해 준 것이 이 개천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 개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인간은 광명을 추구하고 밝음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국호가 9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의 국호가 다 광명이에요. 환국이라는 것은 환한 광명의 나라, 배달국은 박달, 하늘의 광명이 비친 밝은 땅의 나라. 달이라는 게 땅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그늘진 곳을 음달, 기울어진 곳을 비탈, 이렇게 달이라고 얘기하듯이 박달은 하늘의 광명이 비친 밝은 땅, 조선은 조일 선명, 아침에 태양이 선명하게 빛난다. 그 다음에 이제 부여라는 것은 먼 동이 뿌옇게 밝아온다. 고구려는 고대광녀, 높고 크고 빛난다. 그 다음에 대진국, 동방 진짜거든요. 동방에서 태양이 비춰온다. 고려조선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이 한은 30여 가지의 뜻이 있지만 거기에 이제 광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 국호가 9번 바뀌었지만 이 9번도 중요해요.
그럼 이제 9번 지나면은 10번째가 되잖아요. 10번째. 앞으로 이제 우리는 10번째 나라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남북 통일과 더불어 열리는 그러한 나라가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 민족은 이렇게 광명을 추구했어요. 광명을 추구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원주민인 호족, 이게 이제 첫 번째 들어온 민족이에요. 이주민인 웅족 두 번째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환족이 세 번째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곰과 호랑이는 여기 환단국에는 웅호 이족이다. 곰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두 부족이다. 웅과 호의 두 집안이다. 이렇게 해서 곰과 호랑이는 토템, 부족을 얘기했던 것이지. 그런데 지금의 강단사학자들은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쑥과 마늘을 먹고서 기도를 하고, 곰은 사람이 되고 뭐 호랑이는 뭐 못 돼가지고 추방을 하고, 이런 그 엉터리 역사를 지금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뭐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을 갔더니 거기도 그렇게 신화로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웅족과 호족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은 애초부터 수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웅족과 호족에게 그 커바란 환웅께서 그 수행법을 가르쳤듯이 인간은 수행을 통해서 광명한 인간으로 되게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배달국은, 환국은 하나로 쫙 연결이 돼요. 근데 배달국은 전기 배달국 시대가 있고 후기 이 청구국 시대가 있어요. 청구국. 그래서 이 청구국을 세우신 분은 이 치우천왕이신데, 초기 청구국은 요령성 대릉하 상류에 있다가 후기 청구국은 이 산동성으로 옮겨가는데, 이 치우천왕은 후세의 무신, 군신, 전쟁의 신으로 받들어져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그 장군들, 임금들이 제사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황제 헌원과 탕록에들에서 10년 동안 73회를 싸워서 그를 신하로 삼아서 그에게 학문을 전수했거든요. 신선수를 전수했거든요. 근데 이 사기에서는, 사마천 사기에서는 금살치우다,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 해서 이 중국 사람들이 역사를 왜곡을 했어요. 이 STV 상생방송에서 치우천왕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뭐 저야 이제 중국을 많이 갔다 와서 뭐 중국의 유적을 다 아니까 저를 함께 갔거든요. 그때 요것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중국 호남성의 그 서쪽에 있는 화원현에 있는 치우천왕의 상인데, 그 당신들 이거 왜 만들어놨냐 그랬더니, 우리 치우천왕은 묘족의 왕이라서, 뭐 미아오왕 하면서 묘족의 왕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했고 좀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 같아가지고 만들어 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군 조선인데요. 단군 조선은 기원전 2333년, 이게 무진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238년은 개해년이에요. 개해년. 그래서 47명의 단군, 2096년. 자, 환인은 7명, 환웅은 18명, 그리고 단군은 47명이에요. 여기에서 7, 8, 9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부경에서 대삼합육하야, 천지인이 합하면은 6이 돼요. 천이지 인이를 더해도 6이 되고, 천일지 인삼을 더해도 6이 되거든요. 그럼 6이라는 바탕수에다가 1, 2, 3을 더하면 7, 8, 9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7이라는 것은 하늘의 완성수, 8이라는 것은 땅의 완성수, 9라는 것은 인간의 완성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요, 7이라는 환인 천재가 7분 있었고 환웅천왕이 18, 10이라는 것은 뭐 0처럼 제외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9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 4라는 숫자는 음이라는 것은 2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2로 나누면은 2가 돼요. 우리가 사각형을 2라고 합니다. 원방각, 둥글고 네모나고 세모난 것을 1, 2, 3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 네모는 사각형인데 왜 2라고 합니까? 음은 두 개를 하나로 써요. 젓가락은 두 개를 두 쪽이 하나예요. 그래서 네모난 것을 2라고 합니다. 그래서 4를 2로 치면은 9가 나와서 이건 뭐 제설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 환국 배달국 단군 조선의 역사는 하늘과 땅과 인간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 천부경에서도 하나가 셋으로 발전하듯이, 그래서 이 환국 배달국 단군 조선의 역사는 천지인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것은 삼국 유사에 있는 건데, 위서에, 이건 왕침이라는 사람이 쓴 위서예요. 왕침은 그 삼국시대 위나라 사람이에요. 내왕 이천제, 과거 2000년 전에 단군왕검이 계셔가지고 입도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시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시니 윤임금과 같은 시대였다. 완전히 같은 시대입니다. 우리 단군 할아버지는 기원전 2370년 신묘생 토끼띠예요. 그리고 이제 2357년 14살 되던 해에 웅시국의 비왕이 되는데, 그때 윤임금이 임금이 돼요. 갑진년에. 같은 해예요. 그리고 이제 38살에 아사달에서 나라를 세우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삼국유사의 고조선조를 보면은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가 굉장히 정확한데, 이렇게 정확하지만 강단사학자들은 이 단군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조선을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단군 할아버지 무호 51년, 자 88세가 되던 해에 이 참성단에 가셔가지고 마리산에, 이 강화도 마리산, 강화도의 이 마리산, 지금은 만이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요건 머리산이란 뜻으로서 가장 높은 산이란 뜻이에요. 으뜸이 되는 산이란 뜻이에요. 머리산에서 제천단을 쌓고 그 천제를 지냈거든요. 이것이 참성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가장 그 오래된 우리의 유적입니다. 네, 참성단. 근데 이게 원래는 여기가 섬이었어요. 섬. 고가도라는, 거기가 강화도가 아니라 고가도라는 별도의 섬이었는데 더 높죠. 그래서 거기다가 강남의 민정 8,000명을 동원해서 이 참성단을 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단군왕검이 쌓았는데,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네모나게 여기를 쌌어요. 여기를 네모나게. 사람들은 이제 천원, 요게 네모나고 둥글어 가지고 지천태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원래 요건 네모로 쌓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환단고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요 88세 때 요것을 쌓고 91세 때 직접 우리 초대 단군께서 여기에 오셔가지고 천제를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강화도 마리산은 기가 그렇게 세다 그래요. 하여튼 그 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기 가면은 기가 가장 세고, 하늘에서 여기를 보면은 빛으로 빛난다 그래요. 이 강화도 이 참성단 자리가. 자, 이게 이제 삼한 관경제를 했는데, 이렇게 마한, 진한, 번한, 그러면은 요게 이제 삼한으로 다스렸거든요. 천지인, 이게 천일, 요게 지일, 요게 인일. 그것을 천일, 지일, 인일을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마한, 번한, 진한이에요. 요 태일을 번역한 것이, 인일이 아니라 태일을 번역한 것이 요게 이제 진한인데, 그래서 환국은 하나, 배달국은 둘, 단군조선은 이제 세수로 이렇게 관경을 하게 되고요. 여기도 수도를 보면은 천에 해당하는 마하는 평양에서 한 번도 안 바뀌어요. 근데 이 번하는 수도가 2번 바뀌어요. 진은 2번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하북성 당산시에 있다가 두 번째는 진황도시 창녀현으로 옮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인에 해당하는 이제 이 진하는 3번 바뀌게 돼요. 그래서 천일지 인삼이라는 원리가 아주 천부경에서부터 우리 역사에까지 정확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104세 때는, 104세 때, 단군 할아버지 104세 때는
부루태자.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아들이 4분이 있었어요. 맏아들이 부루태자예요. 이제 부루 단군이 되죠. 이제 둘째 아들이 부소. 그 부시또를 만들어요. 부소. 셋째가 부. 이제 막내 아들이 부여. 이렇게 되는데 요 낭야성에서 이 도산. 이 도산이라는 것이 그 절강성 회계산인데 뭐 저야 여기 다 갔다 왔는데 지금도 요 낭야 교남시의 낭야진이에요. 여기 팔신제를 지내던 그 사시주를 제사 지내던 곳이에요. 낭야가. 그다음에 이제 도산 여기 가서 그 천하의 제후들을 모아놓고서 오행치수법을 전해주는데 이때 그 서경 홍범이 중국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군조선은 제1왕조, 제2왕조, 제3왕조. 그래서 초대 단군부터 21대까지가 1048년이거든요. 그러면 조선시대 때 단군의 영년은 1048년이었다 얘기하는 책이 많아요. 이것은 권제의 역대 세년과 또 세종실록 지리지라든가 수남 안정복 또 이걸 지지했고요. 또 서거정의 동북통감에서도 단군의 영년은 1048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2왕조 요건 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3번 바뀌어요. 860년 동안. 요걸 2개를 더하면 1908년인데 요것은 삼국 유사의 단군의 수명은 1908세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3왕조는 44세 구물단군 때부터 47세 고열가 단군 때까지 188년 동안 총 2096년 동안 지속이 되고요. 자, 요거를 저울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저울에다 비유해서 요것은 저울, 요건 저울 대가 해당하고 요건 저울 추가 되고 요건 이제 저울 판에 해당을 해서 요 저울을 통해서 균형을 맞추면서 이 삼한 관경제를 썼다. 그래서 이 진한마한 번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이 강단사학자들은 이 전사만을 부정을 하고 우리의 삼한이라는 것이 저 익산에 있던 마한 그리고 저 김해에 있던 변한 경주에 있던 진한에서 삼한이 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한이 왔다. 이런 그 엉터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단군 조선의 그 삼한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기에 그 수도가 송화강 아사달 시대는 하얼빈이 수도였었고요. 2번째는 장춘이었고 3번째는 요건 이제 그 요령성 개원시에 이렇게 3번 수도를 옮기게 되고요. 자,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 영정이에요. 이건 대한민국에서 초대 단군 할아버지 표준 영정이에요. 1978년에 그 홍수코라는 화가에게 홍석창이라고도 하는데 그분에게 이 그림을 그리게 해서 서울 단군 성전에 봉환한 국가에서 공인한 그러한 그 단군 영정인데 지금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에서 단군 영정을 없애버렸어요.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인물로 여겨졌던 단군 영정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어요. 이건 참 학생들이 학습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연구한 분이 있고요. 지금 그 단군 영정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가지고 요거 단군 영정, 대한민국에 있는 단군 영정을 전부 모아가지고 임 교수가 책으로 만들었어요.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여기 그 나뭇잎 있는 거, 그건 솔고가 직접 그렸다는 거예요. 솔고가 1900 내 연도는 지금 1907, 8년쯤 되는데 강원도에 있는 어떤 도사가 홍합 나철을 찾아와서 이게 우리 집에서 내려오던 솔거가 직접 그린 그런 단군 영정이다 해서 이제 그것을 다시 그려가지고 봉환을 했고요. 그것이 많이 지금 퍼져 있어요. 우리나라에. 솔거는 그렇게 그 그림을 배우는데 신라시대 때
단군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붓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많이 그려가지고 세상 사람에게 전해라. 그래가지고 수천 장의 그 단군의 영정을 그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져가지고 집집마다 그 단군의 영정을 모시도록 했다는 분이 바로 솔거예요. 아주 유명한 화가인.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환국, 그 배달국, 단군 조선 이렇게 그 삼성조 시대가 6960년 40년 빠지는 7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강단사학계에서는 이것을 모두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해모수인데요. 북부여. 우리는 여기서 북부여라는 말을 쓰지만 대한민국 강단사학자들은 북부여라는 것이 나라 이름인지를 몰라요. 지금 이 역사 광복 운동을 하는 단체 중에서 대표적인 단체가 그 이제 이덕일 교수가 운영하는 한가람 연구소예요. 그래서 거기서 대한민국 국사 교과서를 냈어요. 내 가지고 우리 이제 대한사랑에서도 역사 교과서를 편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쭉 앞에 부분을 읽었어요. 근데 잘 나가다가 완전히 부여 쪽에 가니까 그분도 북부여라는 얘기를 못해요. 근데 뭐 광개토대왕 비문에도 북부여가 나오고 모두로 묘지명에서도 북부여가 나오고 삼국유사에서도 북부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국호거든요. 근데 이걸 북부여가 국호라는 걸 모르고 몇 년에서 몇 년이 지속됐다는 것을 몰라요. 그것은 오직 환단고기만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북부여의 건국자는 이제 해모수거든요. 해모수라는 분인데 고조선의 그 제후국인 이제 고리국 출신이다. 바로 이 고리라는 것이 지금의 그 내몽골 자치구의 파림좌기 임동현이에요. 거기 출신인데 기원전 239년 요게 이제 임술년이에요. 임술년 239년이 임술개해로 끝나잖아요. 그걸 기억을 해두세요. 지금의 그 길림성 설안에서 기두를 하셨어요. 망해가던 대부여의 정통을 계승해서 대부여는 고조선의 마지막 명칭인데 238년에 끝나요. 끝나기 1년 전에. 그 밑에 대부여가 있으니까 북쪽에 있으니까 북부여라고 했던 거예요. 망해가던 대부여의 정통을 계승해서 한민족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이제 해모수 단군. 네.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그 삼국유사에 북부여, 동부여. 여기 이제 북부여, 동부여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국호라고도 다 나와요. 국호를 뭐라고 했다. 그래서 여기 고기해운 전한서 선제 신작 3년 임술년 4월 8일 다 잘 나가다가 59년에 북부여를 건국했다 그랬어요. 그 180년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 이련 스님이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239년인데 59년에 기원전 59년에 북부여를 건국을 했다고 이렇게 정말 망발을 해가지고 지금 북부의 역사를 이 강단사학계에서는 전혀 회복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이 북부여가 국호라는 겁니다. 국호. 자, 그 다음에 이제 북부여는 전기 북부여가 있고 후기 북부여가 있는데 4대까지는 해모수의 후손이고 5세부터는 고두막한이라는 분이 북부여를 계승하는데 그 고두막한을 동명제라고 얘기해요. 동명. 이제 그분의 부여를 동명부여라고 그러고 졸본부여라고 하는데 이 북부여를 계승했다. 그 동명제가 여기도 이제 북부여 보면은 이 동명제가 개 북부여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이제 동명제 고두막한이라는 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까지는 해모수의 후손인데 제5대 고두막한은 한무제가 침입했을 때 그 한무제를 물리치고 의병을 일으켰어요. 최초의 의병이죠. 그렇게 돼서 그 힘이 세지니까 이 해모수의 자손을 쫓아내고 자신이 5대 북부여의
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고무서고 고무서 단군의 사위가 고주몽으로서 고구려로 계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한무제가 침범해 왔을 때 동명왕, 지금 동명왕 하면 전부 고주몽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고두막한이라는 분이 이 사람이 이제 고두막한이라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47세 고열가 단군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이죠. 해모수도 단군의 종실이라고 나와요. 종실 대해모수. 전부 단군의 후예들입니다. 서암록, 바로 이 서암록이라는 것이 지금 동암록은 우리의 압록강이고 서암록이 서요하예요. 출신인 고두막한이 한무제를 이제 의병을 일으켜서 108년에 격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해모수의 자손을 쫓아내요. 그 해부르를 쫓아내는 얘기가 이제 이겁니다. 자, 북부여 4세 고우르 단군 제위 34년 가보년 10월에 동명부여죠. 고두막한이 사람을 보내 통고하기를 나는 천재의 아들이다. 장차 여기에 도읍하고자 하니 왕은 이곳을 떠나도록 하라 하니, 아니 그 고우르 단군께서 단감해가지고 괴로워하셨어요. 이달에 이제 고우르 단군께서 병을 얻어서 돌아가셨어요. 87년에. 그래서 아우 해부르가 즉위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BC 이제 86년에 북부여가 이제 성읍을 바쳐서 항복했어요. 그 왕실만을 보존시켜 주기를 여러 번 애원해서 제후로 강등을 하죠. 고두막 단군께서 들어주시사 해부르의 봉지를 낮추어 제후로 삼아 차릉, 가서본 기억을 해두세요. 이 차릉, 가서본으로 이주해 살게 했는데 이게 동부여예요. 그 임금께서 이제 북을 치고 나팔 부는 악대를 앞세우고서 무리 수만 명을 이끌고 이 북부여의 도성에 입성해서 나라 이름을 여전히 이제 북부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북부여의 정통 임금은 86년에 기원전 동부여로 제후가 돼서 쫓겨납니다. 자, 고구려로 가볼까요? 이제 고구려는 기원전 58년부터 기원전 37년까지는 북부여라 그랬어요. 북부여라 그러다가 기원전 37년에 고구려라고 이름을 바꾸지만 뭐 편의상 그냥 기원전 58년부터 기원은 668년까지 726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자, 고주몽이 북부여의 7대 단군인데요. 졸본 기억을 해두세요, 여러분들이. 이 졸본을 지금의 강단사학자들은 전부 다 요령성 환인현에 있는 오녀산성이 졸본이라 그래요. 아니 산꼭대기에 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수도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의 그 흑룡강성 수분하시 서쪽에 있는 수양진이 졸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걸 가지고 논문을 한 편을 썼으니까요. 근데 이건 뭐 제가 알아낸 것도 아니고 정인보 선생이 처음으로 얘기를 했고 이유립 선생이 그 설을 계승했는데 아주 타당해요. 자, 기원전 58년에 등극을 했어요. 그래서 고주몽은 북부여의 건국자 해모수의 사당을 세우고 그를 태조로 삼았어요. 그의 혈통으로는 고손자예요. 삼았는데 이 북부여는 원시 고구려가 됩니다. 북부여가. 그래서 기원전 239년부터 668년까지 망할 때까지 치면 907년인데 고구려가 망할 때 가원충이라는 사람이 와서 고구려는 900년이 지나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900년은 이 북부여의 역사를 통합한 거죠. 자, 기원전 37년에 해모수의 고향이 고구려예요. 그리고 또 고두막한의 고향도 또 고리국이에요. 그래서 국호를 이제 고구려로 고치고 연호를 평락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58년에는 연호를 다물이라 그랬어요. 고구려의 연호는 지금 8개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주몽 성제가 다물이라는 연호를 쓰고, 다물은 되찾자. 그 다음에 이제 37년에 평락이라는 연호를 쓰게 됩니다. 제가 중국 바이두를 검색을 하니까 이 수양진인데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졸본이 홀본인데 홀이라는 것은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홀이라는 것은 골짜기, 그리고 이제 본이라는 것은 밑바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골짜기의 아래라는 뜻이 졸본, 홀본의 뜻인데, 여기에 동쪽에 산이 있고 서쪽에 산이 있고 이 골짜기에는 도시가 건설되어 있어요. 그런데 광개토대왕 비문을 보면은 고주몽이 그 홀본 서성산상이 건도원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다 도읍을 했고, 여기다가는 돌아가실 때는 홀본 동광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아주 동서가 이 대비되는 이런 것이 그 역사성에 비추어 정합해요. 그래서 수양진의 전경 좌우 산 사이의 골짜기가 졸본이고 홀본이에요. 요 아래에 자리 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졸본이라는 것이 졸본부여, 고두막한의 졸본부여 홀본인데, 여기가 아까 가서번 차릉이에요. 이 동부여의 수도예요. 그럼 동부여의 수도가 통화라는 것도 환단고기밖에 밝혀져 있지 않아. 여기가 하얼빈이에요. 여기가 하얼빈인데, 이 중국의 위서라든가 북사라든가 두가 지은 통전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고주몽이 동남쪽으로 도망을 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 환인현은 서남쪽이에요. 또 여기에 의무려산이 있는데 의무려산은 더 서남쪽이에요. 그래서 삼국유사에 있는 의무려산이 졸본이다. 저는 부정합니다. 이 환인현이 졸본이다. 이건 일본 사람이 주장을 하고 이병도가 계승을 했거든요. 저는 그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수양진, 동령시, 흑룡강성 동령시 수양진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그 모든 곡을 거치잖아요. 그게 목단강이라서 발음도 비슷하고 해서 저는 이 고구려가 처음 고주몽이 건국한 졸본을 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번째 그 대진국인데요. 자, 668년 그 평양성이 함락 시에 대중상이 서암록 개원론이 장단경 아사달 아니에요? 여기서 동모산, 이게 도나시예요. 이르러 가지고 건국, 지금의 도나시입니다. 이거 후 고구려라 그랬어요. 이 대중상 시대에는 699년 대조영이 등극해서 국호를 대진이라고 했어요. 15대 애제 때 926년 거란에게 망할 때까지 259년간 지속이 됩니다. 대진국의 모든 임금들이 연호를 썼어요. 칭제 건원을 한 황제 국가였어요. 이유립 선생은 고구려 정통론을 내세워서 북부여는 원시고구려, 고구려는 본고구려, 대진국은 중고구려, 고려는 후고구려라 그래서 이런 그 대진국 정통론을 세웠어요. 자, 단군조선, 기자조선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 대한사랑 역사 교과서가 나오면은 이 기자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오지도 않았다. 위만조선. 저는 위만조선이라는 말을 쓰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BC 194년부터 기원전 108년까지 87년 동안 위만이라는 왕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만 정권이니 위만 왕국 정도는 그 봐줄만 하지만 위만 조선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위만이 고조선의 계승자다. 고조선의 계승자가 아니에요. 혈통도 우리 민족도 아니고 연나라 사람, 중국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뭐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위만 왕권이다, 위만 왕국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근데 위만 조선이라는 말이 삼국유사에서 이련 스님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고조선도 이련 스님이 처음 썼어요. 이련 스님이 제가 존경하고 너무너무 훌륭한 분인데 이련 스님 전생이 단무갈 보살인데 단무갈 보살은 저 금강산에서 법기보살로서 1만 2천 명 권속을 거느리고 미륵부처님이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그런 보살인데 어떻게 이련 스님이 그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안타까워요. 위만 조선이라는 말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사군, 이 한사군도 평양에는 절대 없었고요. 저기 하북성 진왕도시 근처에 있었어요. 자, 이렇게 갔는데 우리 이제 바른 한국사 책에는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래서 9,000년 역사에서
삼성조 시대 환인 환웅 그 단군의 역사를 부정을 하고 부여는 8개가 있어요. 부여가 8개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환단고기를 봐야만이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사랑 역사 교과서 모임이 6월 1일 날 우리가 모임을 갖고서부터 지필이 이제 다 들어가요. 지필이 들어가서 뭐 수정하고 첨삭하고 보완하고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국통맥에 의해서 대한사랑 역사 교과서는 만들어집니다. 환국 3301년, 배달국 1565년, 단군조선 2096년, 북부여 182년, 고구려 726년, 대진국 259년, 고려 475년, 조선 519년, 그리고 이제 1910년 이후 그 대한민국과 조선, 북한 이렇게 이제 나눠지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면요. 하여튼 모든 건 삼수로 분화하는 거예요. 삼수로.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그 좋아하는 숫자가 3이라는 숫자예요. 3. 가위바위보를 해도 3. 조상님에게 술을 올려도 석잔. 이렇게 3이듯이 우주원리라는 것이 이 삼수로 변화하거든요. 크게 3개죠. 크게 3개인데 다시 333으로. 그러면 이제 10번째. 앞으로 10번째 나라는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건 남북 통일과 더불어 열리는 새로운 미래의 10번째 나라가 되어가지고 우리 민족의 국운이 창성하고 어떤 지구촌에서 으뜸이 되는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무궁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자긍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 역사를 공부하지 않는다면 평범한 사람이 될 뿐이에요. 이런 그 역사 의식이 있는 자만이 애국자가 되고 진정한 한국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대한사랑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뭐 교과서도 만드는데 좀 여유가 있으면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